네, 이번에는요,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수업 자료는 렉처 8인데요.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입니다. 한글로 차동 증폭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앰플리파이어를 저희가 입출력 관계식에 따라서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리고 입력이 하나일 때, 그리고 출력이 하나일 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입력이 두 개가 있고요. 출력이 하나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입출력이 두 개인지 하나인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왜 있겠어요? 입력이 하나이고 출력이 두 개인 증폭기도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입력이 두 개고요. 출력도 두 개인 증폭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가지 타입이 다 가능합니다. 첫 번째 타입은 싱글 엔디드 입력, 그리고 싱글 엔디드 출력이고요. 두 번째는 차동 입력, 디퍼런셜 입력, 싱글 엔디드 출력. 세 번째는 이제 약자로 쓸게요. 싱글 엔디드 입력, 그리고 디퍼런셜 출력. 네 번째는 디퍼런셜 입력, 그리고 디퍼런셜 출력. 네 개가 있죠. 관계식을 보면은 냈다 증폭기로 동작을 하면요. 얘 같으면은 입력의 신호가 어느 정도 커지는 겁니다. A times B, B인이라고 해서 A가 증폭 이득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V out은 A 곱하기 V in P 빼기 V in N의 차이를 A만큼 증폭시킵니다. 세 번째는 우선은 저희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라서요.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V out P 빼기 V out N은 A 곱하기 V in P 빼기 V in N입니다. 입력도 두 개의 차이, 출력도 두 개의 차이를 두고 그게 A만큼 커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싱글 엔디드 아웃풋을 보면은 단극성이니까 저희가 사인파를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사인파가 이렇게 들어가면요. 기준점이 어디입니까? 0V죠. 항상 기준점은 그라운드입니다. VDD가 있을 거고요. 출력 역시 그 전압의 크기의 기준이 되는 점은 그라운드입니다. 차동 입력은요. 차동 입력은
V in P가 이렇게 들어오면요. V in N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V in P랑 V in N의 차이를 저희가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 따로 여기다 그릴게요. 다시 그릴게요. 다시. V in P가 보통 이렇게 사인파가 주어지면요. V in N은 같은 DC 전압 혹은 평균값을 가지고 위상이 반대인 식으로 인가가 됩니다. 지금 위에 그린 거에 DC가 차동일 때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 둘의 차이를 내가 이 둘의 차이를 계산하면은 2배가 되죠. 이 차이가 기준점을 역시 그라운드를 위치로 해서 출력으로 전달이 되는. 중요한 거는 두 개의 차이가 중요하다. 각각의 전압이 높고 낮고가 중요한 것보다는 둘의 차이가 중요하다. 네.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일반적인 증폭기는 대부분 다 싱글 엔디드 증폭기였어요. 입출력 둘 다 싱글 엔디드, 단극성일 때고요. 우리가 차동 증폭기라고 하면은 입출력이 다 디퍼런셜인 증폭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극성의 신호는요, 신호가 우리가 항상 그라운드를 중심으로 그 전압을 따지고요. 따지고 차동인 경우는 그라운드 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두 신호가 있는데요. 두 신호가 있는데 그 두 신호의 크기는 보통 같고 위상은 반대인 그 두 신호의 차이를 얘는 증폭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표를 보면은 왼쪽은 싱글 엔디드예요. 입력이 여기로 들어오면 출력은 여기로 나오죠. 오른쪽은 차동이에요. 입력이 Vin P, Vin N 두 개가 나오면은 출력은 Vout N, Vout P 두 개가 나옵니다. 제가 Vout 여기를 N이라고 한 이유는 혹시 아시겠어요? 입력이 Vin P일 때 출력이 Vout N이라고 제가 쓴 이유는 얘가 뭐예요? 커먼 소스 증폭기이고 얘는 반전 증폭기죠. 커먼 소스 증폭기는 반전 증폭기이기 때문에 제가 입력을 VP라고 이름을 지으면 출력은 VOutN이라고 제가 이름을 일부러 지었습니다. 차동을 쓰면요.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은 왼쪽에 싱글 엔디드가 두 개가 필요해요. 두 개 쓸 필요가 있나요? 장점이 있어야지 쓰겠죠. 다시 말해서 이거 하나로도 증폭할 수 있는데 왜 두 개를 쓰냐는 거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두 개를 쓰는 어떤 특별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거는 노이즈입니다. 노이즈. 노이즈란 거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든 신호가 노이즈입니다. 한글로 잡음이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신호도 다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서플라이 노이즈를 얘기하고 있어요. 서플라이 역할은 고정된 DC 전압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서플라이에도 고정된 값 중심으로
변하는 값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면요. 출력 값은 내가 원래 원하는 값은 깨끗한 사인파가 나와야 되는데 이 VDD가 흔들리는 거죠. 위아래로. VDD가 위아래로 흔들리게 되면은 출력 값도 위아래로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인파에 노이즈가 낀 거랑 마찬가지죠. 맞습니까? 그런데 차동은 이런 서플라이 노이즈에 영향을 거의 안 받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아예 안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보면요. 여기 출력을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서는 VX라고 되어 있고 여기 출력은 VY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출력은 보시면은 VX의 서플라이 노이즈가 이렇게 끼는 거죠. 낄 수 있고요. 오른쪽 출력에서는 VY의 서플라이 노이즈를 제가 델타라고 부르면 똑같은 델타가 끼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서플라이가 이렇게 흔들리면은 여기도 같이 흔들리니까 X 지점에 흔들리는 정도랑 Y 지점에 흔들리는 정도는 같습니다. 같을 수밖에 없죠.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신호, 실제 우리가 처리하는 신호는 뭡니까? V인 P가 있고 V인 N이 있으면은 V인 P와 V인 N의 차이를 A만큼 증폭시킨 게 Vx 빼기 Vy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Vx 빼기 Vy라는 게 중요합니다. 차동이 우리가 원하는 신호예요. 그럼 이 둘의 차이를 한번 보시면요. 노이즈가 끼더라도 델타는 서로 상쇄가 됩니다. 노이즈가 같은 위상으로 이렇게 끼니까 출력 영향도 같이 받게 되고요. 따라서 이 둘의 차이를 하게 되면은 이 노이즈는 서로 상쇄가 됩니다. 상쇄. 맞습니까? 노이즈가 상쇄가 된다. 그리고 두 가지 차이, 또 다른 차이점, 혹은 장점. 싱글 엔디들은 신호가 이렇게 증폭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최대값은 어디입니까? 최대값은 VDD까지 증폭을 할 수 있어요. 왜? VDD가 전원이니까. VDD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최소값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까? 0V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까? 내려갈 수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0V까지 내려가면은 이 트랜지스터가 세츄레이션에서부터 트라이오드 영역으로 빠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증폭기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트랜지스터는 뭡니까? 세츄레이션의 동작을 해야 되는데 세츄레이션 동작을 하기 위한 조건이 드레인과 소스의 전압 차이가 게이트와 소스의 전압 차이 빼기 VTH보다는 커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죠. 우리가 세츄레이션과 트라이오드 조건을 나눌 때 그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얘가 증폭기로 동작을 잘 하는데 그 조건이 어디입니까? VGS 빼기 VTH. 따라서 최저 지점은 VGS 빼기 VTH까지만 신호가 출렁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출렁거리는 최대 범위를 계산해 보면은 최대값 빼기 최소값이 되겠죠. 싱글 엔드일 때는 그 범위가
이와 같이 정해집니다. 차동일 때는 범위가 싱글 엔디드의 2배가 됩니다. 왜 2배가 됩니까? 각각이 똑같은 범위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똑같은 범위로 움직일 수 있는데 둘의 위상이 하나는 업다운이면은 하나는 다운업해서 반대인 거죠. 둘의 위상이 반대이니까 그 둘의 차이는 2배만큼 되는 거죠. 2배만큼. 네. 또 다른 장점. 싱글 엔디드와 디퍼런셜을 비교했을 때 디퍼런셜의 또 다른 장점. 지금 보시면은 내가 싱글 엔디드로 동작을 하는 앰프는요. 지금 이 앰프입니다. 밑에 보면은 차동인 앰프는 이렇게 2개가 있죠. 그럼 차동이면요. 이상적으로는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그림 나와 있듯이 사인파가 이렇게 출력이 나올 거면은 밑에는 그거의 위상이 반대인 사인파가 나올 겁니다. 이상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외부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클락이 매우 큰 클락이 우리의 출력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요. 영향을 끼치는 원인은 그 두 사이 어떤 기생 캡이 될 건데 기생 캡으로 인해서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은 그 영향이 싱글 엔드일 때는 만약에 이렇게 이런 피크가 영향을 끼쳐서 이렇게 나온다면은 차동일 때는 위, 아래, 위, 아래의 피크가 똑같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되니까 역시나 이 둘 사이의 신호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뺄 거기 때문에 빼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노이즈 성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정리하면은 일반적인 디퍼런셜 앰프는 장점은 서플라이 노이즈를 없앨 수 있다. 리젝션. 그리고 출력 스윙이 매우 크다. 단점은 커먼 모드가 정의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무슨 의미인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차동 증폭기의 가장 기초화되는 회로가 이와 같습니다. 보시면은 하단에 공통의 어떤 전류원이 있고요. 전류원이 있고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양단으로 2개가 있고 2개의 입력이 Vin 여기서는 1, Vin 2 2개가 들어오고요. 출력단에 똑같은 저항이 우선은 원래는 똑같아야 됩니다. RD1, RD2라고 되어 있지만 그 값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저항이 출력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로를 우리는 이름을 source coupled pair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이렇게 2개가 있으니까 페어이고요. source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source가 couple, 묶여 있죠, 이렇게. 묶여 있다고 해서 source coupled pair라고 부르는 회로입니다. 그럼 이 회로에 우리가 Vin1과 Vin2를 통해서 차동 신호를 줄 건데요. 이 신호를 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만약에 Vin1이랑 Vin2가 값이 같으면은 여기가 만약에 1.5V 예를 들어서 여기도 1.5V면은 지금 전류원이 ISS입니다. 그러면은 I1으로 흐르는 전류랑 I2로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얘를 ID1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ID2라고 할게요. ID1이랑 ID2가 어떻게 될까요? 같아지겠죠? 왜 같아지죠? 일반적으로 전류는 세츄레이션일 때 이와 같은 식을 따릅니다. 채널 랭스 효과는 우선은 무시한 식입니다. 이 식을 따르는데요. 이 M1이랑 M2랑 우선은 같은 트랜지스터죠. 그러니까 이 값은 똑같습니다. M1과 M2의 2분의 1 μc W 나누기 L은 같은 값입니다. 이 값은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죠? 왜요? 게이트 지점이 우리가 같은 전압을 준 상태에서는 소스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스가 공통이고요. 그 얘기는 왼쪽 트랜지스터의 VGS랑 오른쪽 트랜지스터의 VGS가 같을 수밖에 없다. 이 조건은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왼쪽에 똑같은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은 좌우 대칭이죠. 좌우 대칭이라는 얘기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전류를 흐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관계식을 찾을 수 있는 게 왼쪽 흐르는 전류와 오른쪽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더하면은 뭐랑 같습니까? 밑으로 나가는 전류의 크기랑 같죠. ISS랑 같습니다. 두 개의 합은 ISS랑 같은데 두 개가 값이 똑같은 이 조건 두 개를 같이 두면요. 왼쪽 오른쪽 흐르는 전류는 2분의 1 ISS가 될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2분의 1 ISS, 여기로 흐르는 전류도 2분의 1 ISS,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드레인에서 흐르는 전류랑 똑같죠? 여기도 드레인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Vout 1의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2분의 1 ISS면은 여기 전압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VDD에서 전류 곱하기 저항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Vout 1과 Vout 2는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VDD 빼기 흐르는 전류는 2분의 1 IS 곱하기 RD 출력 저항. 제가 아까 RD1, RD2가 같아야 된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여기서 RD라고 적혀 있네요. 만약에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 여기 전압이 여기보다 크면은 지금 큰데 매우 크면은 매우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랑 비슷하게 트랜지스터는 전류는 VGS에 비례합니다. 실제로는 VGS 빼기 VTH의 제곱에 비례하지만 어찌됐든 VGS가 크면은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죠. 왼쪽에 VGS가 Vin 1 빼기 VS라고 한다면 여기가 VS일 때 오른쪽에 VGS는 Vin 2 빼기 VS가 되고요. Vin 1이 Vin 2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이 값이 훨씬 더 크게 되고
그 얘기는 여기로 흐르는 전류가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전류가 왼쪽 오른쪽의 합은 ISS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전류가 ID1으로 흐를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Vin1이 Vin2보다 매우 크면은. 그런 환경에서는 보시면은 여기로 흐르는 전류가 뭐입니까? ISS니까 Vout1은 VDD 빼기 ISS 곱하기 RD1이 됩니다. 여기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VDD가 되죠. 왜? 흐르는 전류가 거의 없으니까. 혹은 여기니까.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Vin2가 Vin1보다 매우 크면은 Vout2가 이렇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제가 그리면은 X축을 Vin P 빼기 Vin N이라고 할게요. Y축은 전류라고 합니다. 그럼 보시면은 Vin P랑 Vin N이 같으면은 여기죠. 둘의 크기가 같으면은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입니까? 2분의 1 ISS가 이쪽으로도 흐르고 이쪽으로도 흐르게 되죠. 만약에 V인 P가 Vn보다 크면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V인 P가 더 크면은 어찌됐든 왼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더 크게 되죠.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다가 지나치게 크게 되면은 얘가 훨씬 크게 되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ISS의 수렴이 되게 됩니다. 동시에 ID2는 조금씩 내려가게 되고요. 어느 순간인가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왼쪽도 똑같은 형태로 되겠죠. 대칭으로. 한쪽은 ISS에 수렴하고 다른 한쪽은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죠. 전류값은요. 출력 전압을 한번 볼까요? V인 P 빼기 V인 N을 역시 보고 출력 전압을 보면은 두 개의 값이 같을 때 Vin과 P와 N이 같을 때는 VDD 빼기 2분의 1 ISS ID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요. 만약에 V인 P가 V인 N보다 큰 지점이 오른쪽에서는요. 오른쪽 지점에서는 ID1이 더 전류가 크니까 Vout1이 더 전압이 작아지죠. 어디까지 작아집니까? 최대 어디까지 작아지냐면은 VDD 빼기 ISS R만큼 작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오른쪽 전압은요. VDD에 수렴하게 되죠. 왼쪽도 마찬가지로 대칭입니다. 하나는 VDD 빼기 ISS 곱하기 R에 수렴하고 다른 쪽은 VDD에 수렴하게 됩니다. 차동 증폭기는 이 영역에서
동작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주제가 커먼 모드 레인지라는 주제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입력 값이 우리가 앞에서는 어디가 더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왼쪽 전류와 오른쪽 전류의 크기와 왼쪽 전압과 오른쪽 전압의 크기를 우리가 따져봤는데요. 따져봤는데 실제 우리가 전류원 대신에 실제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쓰는 경우 입력 전압의 커먼 모드가 뭐입니까? 우리가 아까 입력이 한쪽이 이렇게 양음으로 신호가 들어오면은 다른 쪽은 양의 위상이 반대의 신호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공통되는 DC 값이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커먼 모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커먼 모드가 허용 가능한 레인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커먼 모드가 VDD까지 레인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커먼 모드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까? 우선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모든 트랜지스터가 세츄레이션에 있기 위한 조건에서 우리가 식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 밑에 트랜지스터 보시면은 얘의 VDS가 VGS 빼기 VTH보다 커야 되죠. 왜? 세츄레이션에 빠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VGS 3 빼기 VTH 3보다는 커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VGS만큼 더해져야 됩니다. 커먼 모드는 이거의 합보다 커야 되고요. 혹은 더 작아야 되는데 어디만큼 작아야 되냐면은 실제로 VDD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올라가지 못하죠. VDD가 실제 어떤 시스템에 가질 수 있는 최대 값이니까. 혹은 이 값이 뭡니까? 앞에 식을 보시면은 얘가 Vout의 DC 값입니다. VDD 빼기 RD 곱하기 2분의 ISS. DC 값보다 VTH만큼 더해진 값이죠. 맞습니까? 그 얘기는 이거 역시 세츄레이션을 있기 위해서는 VDS가 VGS 빼기 VTH보다 커야 되는데 지금 VS를 제가 공통이니까 빼면요. VD는 VG 빼기 VTH보다 커야 되고 이 식을 한번 바꾸게 되면은 VG는 VD 더하기 VTH보다 작아야 된다는 식을 살 수가 있게 되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식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스 커플드 배열은 우리가 입력의 DC 값에 우리가 0에서부터 이렇게 VDD까지 올라가다 보면은 개인이 거의 없다가 왜? 정확하게 세츄레이션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개인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다시 어느 순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이 범위를 우리가 커먼 모드 레인지라고 부르고
커먼 모드 레인지는 수학적으로 혹은 수식적으로 앞에서 나온 슬라이드의 수식과 같이 우리가 찾을 수가 있더라. 네. 앞에서는 의미상으로 우리가 얘네들 어떻게 성장하는지 얘기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수학적으로 한번 찾아보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수학적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수학적으로는요. 우리가 왼쪽에 흐르는 전류를 ID1, 오른쪽을 ID2라고 하고요. 왼쪽 입력은 바꿔야 되겠네요. Vin1, Vin2라고 하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ID1과 ID2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ISS랑 같죠? KCL이죠. 그리고 ID1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UC L분의 W Vin1 빼기 Vs 빼기 VTH 제곱이 되죠. ID2는 2분의 1 UC L분의 W Vin2 빼기 Vs 빼기 VTH의 제곱의 식을 따르게 됩니다. 맞습니까? 이 세 개의 식으로부터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ID1 빼기 ID2를 찾아야 됩니다. 이 찾는 과정이 뭐 어느 정도의 수학이 필요한데요. 이 찾는 과정이 수업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찾는 과정이 되게 복잡하죠? 되게 복잡합니다. 되게 복잡한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결론만 우리가 한번 따질게요. 중요한 것만 따지면은 출력 전압의 차이, 실제 출력 전류의 차이 곱하기 저항일 건데 출력 전압의 차이는 저항 곱하기 출력 전류의 차이인데 얘는 저항 곱하기 GM 곱하기 입력 전압의 차이더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서 증폭기 배울 때 출력은 GM 곱하기 Rout이었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차동도 증폭 이득은 GM 곱하기 Rout이에요. 근데 그 GM의 식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똑같은 식입니다. 얘가 똑같은 식이에요. 이게 무슨 식이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얘가 세츄레이션의 식이었으면은 GM은 입력 전압의 차이만큼 출력 전류의 차이니까 위의 식을 V인에 대해서 미분하는 식이 되죠. 그래서 얘가 우리가 앞에서 구한 GM이었습니다. 근데 이 식을 우리가 만약에 루트 안에 넣으면요. 보시면은 UC L분의 W
UC L분의 W VGS 빼기 VTH 제곱이 되겠죠. 전체가 제곱이니까. 전체가 제곱인데 제가 만약에 2분의 1을 붙이고 여기다 2를 붙일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뒤에 있는 식이 i랑 같음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식이 2의 UC L분의 W i와 같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같이 계산했었던 식인데요. 이 식과 형태가 비슷합니다. 식과 유사합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아까 2가 있었고요. 여기는 2로 바뀌어야 됩니다. 왜 2로 바뀝니까? 결국 양쪽으로 흐르는 전류는요. 2분의 1 ISS니까. 2분의 1 ISS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은요. 앞에 나와 있는 중간 과정은 뭐 이해하면 좋은데 특별히 이해 못하셔도 문제가 없고요. 중요한 거는 GM 곱하기 R아웃의 식으로 따르게 된다. 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2분만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 네, 앞에서 저희가 찾았던 식은요. 대신호 분석이라고 해서 대신호 분석이라고 해서 실제 전압의 변화에 따라서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는 식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증폭기 회로의 해석은 소신호를 통해서 하게 되죠. 소신호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소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법을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소스 커플트 대화에서 우리가 아까 입력이 왼쪽이 Vin1, 오른쪽이 Vin2라고 했고 이 출력 값을 차이를 우리가 실제 원하는 출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소신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요. 소신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책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슈퍼포지션, 중첩 원리를 사용해서 식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중첩 원리가 뭐입니까? 어떤 시스템에서 입력이 여러 개 들어왔을 때 전체 출력은 각각의 입력에 대한 출력 값을 찾아서 그것들을 다 더하면 되는 게 중첩의 원리죠. 맞습니까? 그래서 중첩 원리를 이용하면요. 우리가 입력이 두 개가 있지만 한쪽을 우선은 죽이고 한쪽만 인가해서 그 출력을 찾으면 돼요. 나중에 반대로 또 하겠죠. V인1을 죽이고 V인2를 인가해서 식을 찾겠죠. V인2를 죽이는 거는 전압1을 죽이는 게 어떻게 됩니까? 혹은 전압1의 값을 0으로 만드는 게 뭐입니까? 쇼트 서킷이죠. 쇼트 서킷. 쇼트를 시키는 게 전압1을 죽이는 방법이죠. 쇼트 시키고 V인1을 인가해서 Vout1과 Vout2를 찾는 과정입니다. Vout1을 보시면요. V인1에서 Vout1으로 나가는 그런 관계식을 한번 따져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런 트랜지스터가 동작을 하니까 우선 예를 봤을 때 커먼 소스인 거죠. 커먼 소스. 커먼 소스인데 소스 단에 어떤 저항이 있습니까? 여기로 보이는 저항이 뭐입니까? GM 2분의 1이죠. 커먼 게이트로 보이는 인적 저항은 GM 2분의 1입니다. 즉 얘는 커먼 소스인데 소스에 GM 2분의 1이라는 저항이 붙어있는 형태고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소스 디제너레이션 우리가 배운 거였죠. 1 나누기 GM으로 소스에 저항이 있는 형태의 커먼 소스 증폭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입력에서부터 이렇게 Vout 2로 가는 전달 함수를 따져보면은 처음에 소스 폴로워가 있는 거죠. 소스 폴로워가 있고 그 다음에 커먼 게이트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Vin1에서 Vout1로 가게 되는 전달 함수를 한번 계산해 보면요. 축태가 있을 때 우리가 공식이 뭐였습니까? 혹은 간단하게 계산한 공식이 출력으로 보이는 저항 크기 나누기 소스에 보이는 저항의 크기. 드레인으로 보이는 저항의 크기는 RD1이었고요. 혹은 RD. 소스에 있는 저항의 크기는 하나는 GM 2분의 1이었고 그리고 커먼 소스에 소스로 보이는 거는 GM 1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그 다음 Vin1에서 Vout2로 가는 식은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소스 폴로워 뒤에 커먼 게이트 붙어 있는 거고 소스 폴로워의 출력 저항은 뭐입니까? GM 1분의 1이죠. 왜? 얘의 출력 저항이니까. 그럼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저항은 GM 1분의 1 더하기 GM 2분의 1. 로드에 있는 저항은 RD. 똑같은 식으로 우리가 전개가 가능하게 됩니다.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V인의 Vout 관계식, V인의 Vout2 관계식을 다 찾을 수 있었고 일반적으로 왼쪽 오른쪽이 대칭이기 때문에
GM1과 GM2가 같다는 가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익숙한 식이죠. 하나는 반전, 하나는 비반전인 증폭기 식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더라.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첩 원리를 사용해서 최종적인 식은요. 입력 전압의 차이 분의 출력 전압의 차이. 우리가 원하는 실제 식이었죠. 입력이 차동일 때 출력이 차동이면은 우리가 실제로 정의한 증폭이득은 출력의 차이는 증폭이득 곱하기 입력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식 A가 뭐다? 마이너스 GM 곱하기 RD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소신호 해석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동일 때는 신호가 다른 슬라이드로 얘기할게요. 밑에 부분만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왼쪽이 만약에 더하기 빼기 신호가 들어오고요. 오른쪽이 빼기 더하기 신호가 들어온다고 칠게요. 실제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차동입니다. 한 왼쪽과 오른쪽이 크기는 같고 위상은 반대인 신호이죠. 그러면 똑같이 중첩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 신호가 소스에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우선은 비반전이죠. 게이트로 들어가서 소스로 나오는 게 뭡니까? 소스 폴로워. 소스 폴로워는 위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하기 빼기가 그대로 들어오게 되죠. 나가게 되죠. 얘의 전달식은 마찬가지로 소스 폴로워이기 때문에 빼기 더하기가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라기보다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더하기 빼기 신호랑 빼기 더하기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고 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더하기죠. 항상 동시간에 더하기 빼기 빼기 더하기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 얘기는 여기만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한쪽이 더하기 빼기면은 다른 쪽은 빼기 더하기가 들어오게 되고 그 얘기는 항상 그거의 합은 항상 고정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합은 고정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소신호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쇼트 서킷으로 해석할 수 있죠. 혹은 AC 그라운드로 해석할 수 있죠. 차동일 때 소스는요. AC 그라운드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AC 그라운드로 우리가 전개를 혹은 소스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간단하게 왼쪽 오른쪽 두 개를 나누어서 생각이 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 왼쪽 오른쪽이 모양이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한쪽만 해석한다고 해서요.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은 half circuit analysis라고 부릅니다. half circuit.
그래서 왼쪽의 신호는 V인 1분의 출력은 Vx인데 이 식은 마이너스 GM의 RD와 Rout의 병렬. 왜 병렬입니까? 이 저항과 트랜스터 저항의 병렬이죠. 이게 만약 우리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무시하지 못한다면은 두 개의 병렬이 되고요. 오른쪽은 반대 이상의 신호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V인 1분의 VY가 들어가고 VY가 되고 얘는 역시 마이너스 GM, RD, Rout의 병렬이 되고요.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VX 빼기 VY는 나누기 전체 입력 2배의 V인 1은 역시나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GM의 RD, Rout 병렬. 우리가 원하는 식은 얘가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넘어갈게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동 증폭기는 반대 위상의 신호가 오른쪽 왼쪽으로 같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공통 모드의 입력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왼쪽 오른쪽에 같은 신호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유로 인해서 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두 개의 입력이 똑같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고, 맞죠? 그거를 우리가 결국은 이 회로와 이 트랜지스터가 병렬로 있으니까 더해진 것처럼 동작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소스에는 똑같이 이렇게 있고, 출력에는 저항 두 개가 병렬이니까 2분의 1 ID 값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이때 입력 커먼 모드 분의 출력을 한번 계산해 보면요. 계산해 보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출력에 보이는 저항 나누기 입력으로 보이는 소스로 보이는 전체 저항으로 우리가 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찾은 이 커먼 모드 입력일 때 출력은요. 기본적으로 좌우 대칭이면은 Vout 1 값과 Vout 2 값이 보통 같기 때문에 역시나 차동 출력은 없습니다. 차동 출력은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럼 언제 있습니까? 왼쪽 오른쪽이 대칭이 아닐 때 발생하게 되죠. 왼쪽 오른쪽이 대칭이 아니었다는 얘기는 여기서 나와 있듯이 저항값이 틀리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저항값이 틀리게 되면은 그 비대칭으로 인해서 출력식은 이와 같이 되더라. 차이만큼 우리가 출력이 보이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Common Mode to Differential Conversion이라고 부릅니다. 공통 모드 입력이 들어갔을 때 차동 출력이 나온다고 해서 Common Mode to Differential Conversion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Common Mode to Differential Conversion이 이와 같은 식을 따르니까요. 만약에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그 전에 근데 그러면은 이 크기는 우리가 원하기로는 작기를 원하죠. 왜요? 우리가 컴 모드가 들어갔을 때는 출력은 원래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온 거잖아요. 작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커먼 모드 투 디퍼런셜이 작기 위해서는 작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은 이 RSS 값이 커야 됩니다. 밑에 있는 저항 값이 커야지 커먼 모드에 의한 출력 게인이 작아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RSS가 어디서 나옵니까? current source에서 나오죠. 따라서 우리가 current source에서 출력 저항을 식을 계속 찾았던 게 current source는 출력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체 회로가 동작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RSS 값이 크면 클수록 좋은데요. 크면 클수록 좋은데 일반적으로 이 RSS 값 current source는 이 RSS 출력 저항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닌 거 일반적으로 이런 기생 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생 캡에 의해서 이 커먼 모드 투 디퍼런셜 컨버전이 보주파에서는 더 안 좋아집니다. 왜 더 안 좋아집니까? 기본적으로 저항과 캡의 병렬이니까 병렬식을 찾으면은 전체 임피던스는 이와 같이 되죠. 따라서 얘의 특성은 뭐입니까? 로우 패스이죠.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이 두 개의 전체 임피던스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아까 계산했었던 커먼 모드 투 디퍼런셜 컨버전은 커지게 되는 거죠. 커지면 안 되는데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주파에서 커먼 모드 투 디퍼런셜 컨버전은 성능이 더 안 좋더라. 성능이 더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가 지금 똑같이 커먼 모드 리스폰스를 계속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계산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원래는 좌우 대칭임을 가정했었잖아요. 좌우 대칭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만약에 이 M1과 M2가 대칭이 아니면은요. 만약에 대칭이 아니면은 우리가 식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왼쪽에 GM은 GM1, 오른쪽은 GM2라고 이름을 따로 주었고요. 따로 주었고 왼쪽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ID1은 GM1 곱하기 VGS이죠. 얼마입니까? V인 CM 빼기 VP. 오른쪽에 흐르는 ID2는 GM2 곱하기 V인 커먼 모드 빼기 VP. VP는 공통인 소스의 스몰 시그널 크기. 그러면은 이 두 개씩 한번 더해 볼게요. 더해 보면은 지금 V인 CM 빼기 VP가 공통이니까 GM1 더하기 GM2 식이 밖으로 따질 수가 있게 되고요. 이 공통된 전류는요. 공통된 전류는 여기로 흐르는 전류랑 같아야 되죠. 역시 KCL ID1과 ID의 합은 왼쪽 식이었고요. 내려가는 전류의 크기는 VP 나누기 RSS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식에서 VP를 우리가 미지수로 생각하고요. VP를
계산해 보면은 VP는 이와 같은 식으로 전개가 가능하더라. 그럼 그 다음은 우리가 실제 원하는 거는 VX와 VY의 차동 출력이니까 각각을 찾으면요. VX는 마이너스죠. 왜? 커먼 소스 GM1 곱하기 VGS 곱하기 출력 저항으로 됩니다. VY 역시 마이너스. 왜? 커먼 소스니까 GM2 VGS 곱하기 RD가 되고 같은 형태로 VX 빼기 VY를 찾으면은 이와 같은 식을 우리가 전개가 가능하고요. 전개가 가능하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VP를 이제 알죠. 그럼 VP를 집어넣으면은 우리는 이와 같은 식으로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씌워볼까요? 다시 한번 씌워보면 아까랑 형태가 비슷합니다. 양단의 대칭이 안 되는 차이에 비례하고요. 결국 대칭이 100% 되면은 값이 0이 되는 건데 차이에 비례하고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 소스에 있는 저항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고 나머지는 네,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로드에 저항이 붙어 있었는데요. 저항 대신에 모스 로드가 붙어 있습니다. 네, 우선은 그러면 이런 다이오드 커넥티드 소자의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저항 우리 계산하면 되죠? 엠모스의 경우 이렇게 붙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GM의 V DS가 되는 거죠. 드레인 소스. 드레인 소스 사이에 흐르는 전류가 GM에 비례합니다. 그 얘기는 IDS는 GM VDS가 되고 IDS분의 VDS는 뭡니까? IDS랑 마찬가지죠. 저항은 GM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이오드 커넥터일 때는 게인이 마이너스 GMN 앞에랑 똑같습니다. 왜? 커먼 소스니까 반전 GM의 크기는 GMN 로드의 크기는 M1이 가지고 있는 출력 저항의 크기 M3이 가지고 있는 출력 저항의 크기 그리고 다이오드 커넥트로 인한 GM1분의 1의 크기의 3개의 병렬이 됩니다. 3개의 병렬. 그리고 만약에 모스로드를 다이오드 커넥트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전압만 주고요. 쓰게 되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저항, 위에가 가지고 있는 저항의 2개의 병렬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네. 한번 다시금 정리할게요, 그러면.
차동 증폭기는 싱글 엔디드 증폭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쓰는데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노이즈의 강성이 있고 출력 수익이 커지고요. 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단점은 전력 소모가 2배입니다. 전력 소모가 2배죠. 왜? 아까 커먼 소스 같으면은 하나만 쓰면 될 거 2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전력 소모는 2개가 되죠. 2배가 되죠. 그리고 디퍼런스 앰플리파이어의 가장 대표적인 회로가 우리가 다룬 게 공통된 전류원을 가진 차동 증폭기였는데요.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소스 커플드 페어라고 부르는 거죠. 얘는 출력은 V out N이라고 하고요. 얘는 V out P로 한다고 했죠. 왜? 커먼 소스는 반전이니까. 지금 얘는요, 우리가 심볼로 나타내면은 우리가 아는 이런 회로랑 똑같습니다. V인 P가 들어가면은 V out N이 나오고 V인 N이 나오면은 V out P가 나오고. 얘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양단의 차이를 우리가 인가했을 때 출력 전류는 이렇게 되는 거였죠. 하나는 IS에 수렴하고 하나는 0에 수렴하고 혹은 반대로 중간에는 2분의 1 ISS 전압 같으면은 VDD에 수렴하고 하나는 VDD 빼기 ISR에 수렴하고 중간 값은 뭐다? VDD 빼기 2분의 1 ISS R 인식이 되었고요. 얘에 대해서 해석을 우리가 첫 번째는 소신호 해석이죠. 중첩 원리를 통해서 했었고 두 번째는 헬프 서킷을 통해서 했습니다. 둘 다 결론은 비슷했어요. 출력은 어떻게 됩니까? GM 곱하기 RD의 입력의 차이가 됩니다. GM에 비례하고 출력의 로드에 비례하고. 커먼 모드 인풋은 뭐였습니까? 왼쪽 오른쪽에 같은 신호가 들어갔을 때 커먼 모드로 인한 출력 신호는 GM의 1 더하기 GM RSS 곱하기 RD의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었고요. 얘의 의미는 소스에 있는 저항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커먼 모드의 출력은 작다. 그래서 커런 소스의 아웃풋 임피던스가 크면 클수록 좋다. 커런 소스의 아웃풋 임피던스를 크게 하기 위한 대표적인 회로가 뭐였습니까? 대표적인 회로가 캐스코디드
current source였죠. 트랜지스터 하나의 출력 저항은 Rout이라고 한다면 트랜지스터를 캐스코드 하면은 AC 그라운드를 제가 쓴 거예요. AC 그라운드. 그리고 얘는 GM1, Rout 1, Rout 2의 크기를 가진다고 하면은 전체 저항은 GM1, Rout 1, Rout 2의 3개의 곱입니다. 얘보다 훨씬 크죠. 얘보다 GM Rout만큼 커집니다. 캐스코드된 커런 소스를 우리가 쓰게 되면은. 맞습니까? 네, 여기까지 차동 증폭기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를 하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